아이들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잘 놀면은 기본적으로 키는 알아서 잘 크게 되게 마련이에요. 오늘은 경희의료원 한방수학과 이선행 교수님을 모시고 소아성장, 홍조수, 그리고 소아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한방소아과에서 소아내분비 질환, 성조숙증, 저신장증, 소아비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진료를 하는 이선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모든 부모들이 우리 아이의 키를 1cm라도 더 크게 하고 싶어 하는데 성장,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아이들은 성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잘 놀게 환경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은 충분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잦은 감기, 식욕 부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치료를 하게 되면 더 잘 성장을 하게 되고 별 다른 문제가 없어도 잘 크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면 또한 내분비 기능을 자극하게 되면 더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한의학에서는 신장 기능을 강화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한약을 먹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요. 확실히 도움이 되나요? 최근 5년 동안 한약을 먹은 특발성 저신장 아이들을 한 100명 정도를 모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약 1년 정도의 치료를 통해서 백분위 수가 약 0.5 정도 증가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그 체중 키로 환산해 보면은 약 1에서 2cm 정도 좀 더 많이 성장하는 수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장 호르몬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적거나 아니면은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시는 경우에는 한약 치료가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을 위한 올 연령 검사도 많이 받는데요.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성장을 위해서 이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고 아이가 또래에 비해서 성장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려서 어떤 원인 질환이 있지 않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때는 이 고려혈관 검사를 받아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도 요즘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비교해서 한방 치료의 장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한의 치료는 성장 호르몬 주사보다 평균적인 치료 효과는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분석해본 바에 있어도 약 절반 정도 수준으로 나타난 걸로 평가가 되긴 했었고요. 하지만 이 성장 한의 치료는 일단 성장 호르몬 주사에 비해서 많이 싸죠. 일단 비용이 싸서 좀 오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시고 있고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인 잦은 감기, 식욕 부진 이런 것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성장 호르몬 치료보다 더 많은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사는 매일 맞아야 하죠. 아프긴 하지만 성장 한의 치료는 침 치료 외에는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서 아이들의 그 적응이 좀 더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치료 이외에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활 관리 중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요? 기본적으로 저는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위해서 영양, 운동, 수면 이 세 가지를 좀 편하게 해야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 못 먹어서 못 크는 영양 부족으로 못 크는 경우는 전부 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은 잠을 충분히 많이 자야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일어날 때 혼자서 일어나거나 깨워서 한 번에 일어나게 되면은 충분히 잔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 깨우는데 많이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하는 경우에는 자는 시간을 앞당겨서 총 자는 시간을 좀 늘려주거나 아니면 주말에 많이 자서 피로가 쌓이지 않게 해야 더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조숙증도 많이 고민되는 분야인데요. 요즘 여자아이들의 초경 연령이 빨라지고 있다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2007년 표준 성장보다 2017년 표준 성장, 최근에 발표된 성장에 있어서는 사춘기가 한 6개월 정도 앞당겨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점차 환경 호르몬에 대한 노출이 늘어나면서 내분비 교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숙이 빨라졌다는 설도 있고 예전에는 초경을 빨리 했었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아이들이 이제 공장에 끌려가서 밥도 못 먹고 일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 때문에 초경 연령이 늦춰졌다가 이제 3차, 4차 산업혁명 오늘날에서 아이들이 잘 먹게 되고 노동도 줄어들게 되면서 초경 연령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보는 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약 복용 등 한방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의학에서는 성조숙증을 모종의 원인으로 체내에 열이 많이 생기게 되어서 생체 시계가 빨리 돌아가게 된 걸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몸에 물기운이 줄어서 상대적으로 열이 뜨게 되는 경우에는 몸에 물을 채워서 열을 닫는 방향으로 처방을 하게 되고 기운이 뭉쳐서 열이 솟아오르는 경우에는 기운을 흩어지면서 열을 내리는 방향으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아이들이 너무 살이 찌는 경우에도 한의에서는 체내에 열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살을 빼주는
해주면서 열을 낮추는 방향으로 처방을 하면 성숙이 천천히 진행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조숙증에 대한 치료 효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숙의 징후인 가슴의 멍울이나 그리고 고환의 크기가 발달이 점점 더 늦춰지고 또는 이제 채모의 분포가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의 성장이 급성장기가 이제 사춘기 전처럼 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면 성조숙 치료가 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가슴 멍울이 잡히고부터 초경까지 대략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 한의 치료를 통해서는 이게 3년에서 4년 정도로 약간 늦춰지는 경과가 나타난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토대로 해서 한의 치료의 효과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조숙증을 예방하는 생활관리도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꾸준한 운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성장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성숙도 천천히 지연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운동을 과하게 하는 선수들은 이제 생리가 늦어지는 경우도 실제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가능만 하다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약간 땀이 나는 정도의 강도의 운동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름기를 좀 피하라고 하는데요. 한약에서는 기름진 음식들이 체내에 열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 성호르몬이라는 게 지방을 기반으로 생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유를 저지방 우유로 먹는다든지 고기는 비계나 껍질이 좀 없는 부분으로 먹는다든지 이외에도 영상기기를 너무 과도하게 보는 경우에는 수면 장애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성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것의 분비도 늘어나서 조숙이 올 수도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기기는 한 2시간 이내로 제한을 해서 보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잠도 충분히 잘 수 있는 환경, 어두운 환경, 조용한 환경을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아 비만도 큰 고민인데 성인 비만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성인들은 보통 이제 자기가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클리닉에 내원하시기 때문에 뭐 먹지 말라, 운동 얼만큼 해라, 그럼 잘 지키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이 소아들은 자기가 이제 빼야겠다고 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게 많진 않고 보호자,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끌려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때문에 자기가 왜 살을 빼야 되는지, 맛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또 어떻게 빼야 되는지 막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살이 너무 찌게 되면은 이제 성숙이 빨리 올 수 있어서 클키를 많이 못 클 수 있고 피부도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열심히 빼야겠다고 이제 다짐을 하고 돌아가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병태생리학적인 차이도 있는데 성인 비만은 지방세포 크기가 커진 경우가 많아서 살을 빼면 다시 줄어들지만 성장기에는 지방세포가 많아지게 되어서 나중에 빼더라도 잘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강도 높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아 비만 치료 시 조심해야 할 점과 한방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은 성장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량이라는 것은 성장이 역행하는 방향이죠. 과도한 비만이 있다면 어느 정도 감량을 해야 아이들이 성숙도 천천히 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지만 과도한 감량은 오히려 이 건강한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 비만을 치료할 때는 아이들을 좀 더 자주 보면서 키와 체중이 너무 병리적인 상태로 가진 않은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비만 치료에 이제 운동과 식이요법 이 두 가지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충분하게 잘 시행하고 나서도 계속 체형이 좀 불어난다 이런 느낌이 있다면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방문하셔서 한약치료나 침구치료를 받아서 치료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대한융합 한의학회에서도 활동하신다고요. 이번에 소아 전문가 과정을 강의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보통 이제 아이들 치료를 위해서 이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많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시행했던 연구들 그리고 국내외 발표된 논문, 임상 경험들, 소아 내분비 질환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모아서 이제 강의를 시행하게 됐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소아 진단별, 변증별로 구성된 표준 처방들을 대한융합 한의학회와 협업을 해서 한의사들이 손쉽게 처방할 수 있고 환자들도 손쉽게 복용할 수 있는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